노인들도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손주를 돌보고 집에서 쉬면서 전통적인 노년의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예상치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외로운 밤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기도 하고, 젊은이들보다 더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노인들의 이중적인 삶,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짜 현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째, 낮과 밤이 다른 노인들, 숨겨진 경제활동.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들이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은밀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새벽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길에서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들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분들 중 상당수가 남들에게 폐지 줍는 일을 한다는 걸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경우로 노인들이 PC방이나 당구장에서 비공식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일자리를 찾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통해 젊은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노인들은 채팅 앱을 활용해서 젊은 세대와 교류하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일자리 지원이 필요해요. 폐지 줍기 같은 힘든 노동이 아니라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들도 외로운 밤을 보낸다. 관계를 찾는 노인들. 젊은 사람들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노인들도 밤이 되면 외로움을 느끼고 새로운 관계를 찾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숨어서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공원이나 경로당에서 만난 노인들이 서로 친구가 아니라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용히 만나다가 몰래 헤어지는 일도 많죠. 또 다른 경우로 온라인에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 노인들도 있어요. 요즘은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채팅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일부 노인들은 유흥업소를 찾기도 해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젊은 여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이 당당하게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해요. 노인들도 사랑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셋째,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노인들, 디지털 라이프의 양면성.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건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들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이유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노인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하루 종일 유튜브 영상을 보는 분들도 많죠. 또 다른 경우는 모바일 게임에 빠지는 노인들도 있어요. 젊은이들처럼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무료 충전 보상을 받기 위해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가짜 뉴스나 음모론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을 그대로 믿고 가족들에게까지 전파하는 경우도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해요. 단순히 스마트폰을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보 습득 방법과 건강한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넷째, 노인들의 또 다른 모습. 낮과 밤이 다른 생활 패턴. 노인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저녁에는 일찍 잠드는 그런 이미지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밤이 깊어질수록 활동하는 노인들도 있어요. 낮에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밤이 되면 밖으로 나가거나 심야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인터넷을 하거나 TV를 밤새 시청하는 분들이 많죠. 또 다른 경우로 새벽부터 시장이나 거리에서 일하는 노인들도 많아요. 폐지를 줍거나 새벽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밤이 되면 홀로 술을 마시는 노인들도 많아요.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지만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이 밤에도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노인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야간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섯째, 노인들의 은밀한 소비 생활. 가족도 모르는 지출. 노인들은
돈을 아끼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가족도 모르는 지출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복권이나 경마 같은 곳에 돈을 쓰는 노인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이런 걸 해볼 기회가 없었지만 노후에는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죠. 또 다른 경우로 홈쇼핑 중독이 된 노인들도 많아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TV를 보다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교단체나 기부를 통해 큰돈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어떤 경우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기부를 하기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에게 건강한 소비 습관을 가르치는 금융 교육이 필요해요. 또 가족들도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여섯째, 노인들의 두 얼굴, 가족과 사회에서의 다른 모습. 노인들은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회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예를 들어 집에서는 조용히 지내면서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바깥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노인들도 많아요. 경로당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분들도 많죠. 또 다른 경우로 자녀들에게는 돈이 없다고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거나 쓸 때는 과감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집에서는 우울한 모습을 보이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활기차게 행동하는 노인들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도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족들도 부모님의 또 다른 모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일곱째, 노인들의 연애 은퇴 후 다시 찾는 사랑. 많은 사람들이 노인은 연애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사랑을 찾으려는 노인들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다시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들도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찾고 싶어 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는 노인들도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사랑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지만 노년이 되어서 진짜 연애를 하는 분들도 많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은 반대하지만 본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의 연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해요. 여덟째, 노인들의 비밀 SNS 생활. 젊은이보다 더 활발한 온라인 활동. 젊은 사람들만 SNS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노인들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심지어 틱톡까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직접 방송을 하거나 댓글을 활발하게 다는 노인들도 많아요. 또 다른 경우로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의견을 활발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배우는 노인들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이 온라인에서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홉째, 노인들의 비밀 여행. 가족도 모르는 외출. 노인들은 조용히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은밀하게 혼자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는 집에 있다고 말하고 친구들과 몰래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로 혼자서 기차를 타고 아무 목적지 없이 떠나는 분들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다시 해외여행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들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열째, 결국 노인들의 이중생활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노인들은 왜 이중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만든 사회적 시선 때문이에요. 노인들도 자유롭게 사랑하고 여행하고 돈을 쓰고 SNS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노인은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죠. 하지만 노인들도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열린 사회적 분위기, 건강한 경제활동 지원, 가족 간의 소통 강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노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노인들의 이중생활,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숨어서 일을 하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찾거나 스마트폰과 인터넷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살펴봤죠. 노인들도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숨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